우리 군 당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반발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 계속 심화될 것을 우려가 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적 파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왕선택입니다. 예, 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내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데요.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사드 배치 완료의 의미,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국제 관계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현안이었고 한미 간의 어떻게 보면 긴장의 요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상호 불신감이 해소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한중 관계 이거는 박희천 특파원이 방금 전에 리포트를 한 대로 중국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중 관계 악화 불가피하고 또 한중 관계 악화는 북핵 문제 또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한중 간의 갈등은 다른 면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상호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화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지만 안보 불안 요소는 오히려 더 커지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지금 한미, 한중, 남북 관계에서 사드 배치 의미 짚어주셨는데요. 사드 배치로 그렇다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 대책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부 해결이 됐지만 예.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주 나온 말이지만 킬체인, KAMD, KMPR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이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되려면 202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최소한 3, 4년 이상 현재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오늘 사드 한 포대가 배치가 됐지만 더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전술 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요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남남 갈등을 가열시킬 것도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 언론들이 악성 중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중 관계 앞으로 어느 정도로 악화가 될지 참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한 직후에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사드 배치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보된 상태이고 그 와중에 지금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10월 중순에 이제 개최를 하는 일정이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실망감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 관계가 현재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 때문에 현재 우호 협력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잠재적 적대국 관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중국 외교부가 어제도 입장을 발표를 했지만 중국 군부라든가 경제부처에서 가시적인 반발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사드 배치를 중국이 극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신뢰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하는 그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사일 방어망에 완전히 편입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 중국 군부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미국과 가상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한국도 미국과 똑같이 공격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됩니다. 예.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라서 중국 동부 지역의 군사력 배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매우 큰 규모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장비 이런 것도 모두 개편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중국군이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좀 이해를 해서 상호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면 저는 여전히 두 정상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구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전쟁 시나리오 수립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중국 입장에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군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군은 한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드 배치는 사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이 원하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미 관계에는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미국 내의 정치인과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불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와중에 이제 이른바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는구나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 의회 지도자들과 이제 긴밀한 토론을 하면서 사드 배치를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려는 해소가 됐지만 실제 사드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말의 불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서 일부 우려, 일부 불신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다만 미국 내에 한반도 전문가 집단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와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부가 보였던 반미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사드 배치가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아마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